슬기로운 반려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눈맞춤 동물교감 상담소 게릴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는 춘천 온이동에 있는 문화공간 별채라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작품을 하셔서 공방처럼 운영을 하시다가 찻집도 하시고 혹시 뭐 어떤 작품 전시 또는 수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장소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첫 촬영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해서 펫 로스 증후군인데 우리말로 하면 함께 하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을 슬픔을 잘 빠르게 극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제 주변에서도 제가 돌보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던 반려견들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키우는 아이는 지난달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19살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쯤 전에는 안락사를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부모님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는데 두 분이 살고 계셨고 반려견이 있었고 이제 반려견이 너무나 잘 지내다가 18살이 되니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려견이 힘들다 보니까 돌봐야 되는 보호자들이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어떤 운동 여러 가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뇌 쪽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셨을 뻔했고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하셔야 했고 80이 넘으신 두 분이 반려견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항상 해드렸겠지만 이제 여기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갈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의사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께서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그냥 끝까지 내가 옆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한 3개월 시한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호전도 되었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달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날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낮에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좀 힘든 것처럼은 보였지만 아주 고통스러워하진 않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좀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는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편안한 상태로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넌 것 같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병고생으로 힘들어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어하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지개 다리를 보내야 했던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다 다를 겁니다. 네. 미안한 마음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것이 내 책임은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자책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통의 깊이들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반려견이 내 곁에서 떠나갔을 때 느끼는 아픔은, 슬픔은 그냥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람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 비슷하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정말 만약에 사람 가족이 죽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아니면 공감을 많이 해주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펜로스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개가 죽은 거 갖고 이렇게 슬퍼하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힘든데 주변에서 위로를 해준다고, 공감을 해준다고 하는 말이 내게도 그렇게 떠났어.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던져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전문가이든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반려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고, 아니면 때로는 너무 기뻤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뭘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미안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조용히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해왔고,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음에는 서로 위로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가족 안에서. 근데 요즘엔 또 워낙 가족이 작아지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친구들에게 정말 위로한다고 해서 나를 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의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반려견과 함께 했던 기억들, 좋은 추억들, 행복한 순간까지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주변에서도 반려견이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담 전화들이 왔을 때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과연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 반려견이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벌써 떠났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내 주변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은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힘든 순간입니다. 그 힘든 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쪽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눈맞춤 상담소를 이용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